형 얘들아, 지훈이, 승윤이, 승규, 승욱이, 예찬이, 민서, 그리고 세정학원 친구들, 미가학원 친구들, 진도 문제상 다 못 나간 부분이 있어서 보충 동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고전문학 산문편 소설을 지금 하나도 못하고 끝났어요. 선생님이 최선을 다했는데 진도가 좀 어떻게 하다 보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촬영을 했으니까 내신에도 도움되고 수능에서도 계속 번갈아 나오는 고전산문 1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작품이 이생규장전이에요. 일단 잠깐 멈춰놓고 필기를 하세요. 어차피 이 영상은 멈출 필요 없으니까 멈춰놓고 필기를 하시고 이 뒤에 고전 소설의 전자가 들어가면 고전 소설이란 뜻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소설이라는 거랑 이야기랑 좀 달라요. 소설은 글로 만든 겁니다. 글자로 썼다는 얘기죠. 입으로 이야기를 전달한 게 아니고 글자로 쓴 건데 이생규 장전은 우리가 이제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기 전에는 한문 소설을 썼겠죠. 한글이 없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한글로 쓴 게 국문 소설이에요. 그래서 일단 너무너무 쓰고 싶었나 봐, 소설을. 그래서 먼저 성격이 급해가지고 우리나라 말 나오기 전에 한자를 빌려서 쓴 게 한문소설. 우리 거예요. 한문소설이라고 해서 중국 거 아닙니다. 우리 겁니다. 한문소설이고. 그리고 우리 한글이 창제된 다음에 아예 한글로 쓴 게 국문소설이에요. 어찌됐든 이것도 2학년 내신에 포함되는 이야기이기도 하며 그리고 수능에서도 충분히 이론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배워놔야 됩니다. 우리 고2인데 수능을 준비하더라도 사실은 기초가 탄탄해야 수능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따라오세요. 요거 두 개가 모두 우리 거예요. 한문이라고 돼 있다고 중국 게 아니고 우리 겁니다. 그래서 한문 소설과 국문 소설 모두 우리 건데 이 작품은 이생규 장전은 한문 소설입니다. 그리고 한문으로 써서 그런지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고전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고전 소설이라는 명칭을 부여받은 첫 번째 자격을 가진 놈이죠. 그리고 이 작품의 책 이름이 이생규장전이 아닙니다. 원래 책 이름은 금오신화라는 친구예요. 즉 금오신화 5개 이야기 중에 이 이생규장전이 들어가 있는 거고 나머지 5개 뭐 이름은 다 외울 필요 없는데 나중에 내신 때 학교 선생님이 내겠다고 하면 그때 암기하면 됩니다. 뭐 만복사 저포기 치유부벽전기 남연부주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용궁부연록 5개가 있는데 뭐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것도 은근히 잘난 척한 거고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생규 장전이 보통 내신 대비 교재에 좀 제일 많이 실려 있고 수능에는 이 5개 이야기가 번갈아 나옵니다. 자, 조선 초에 창작했는데 배경은 고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현대 영화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면은 만든 건 현대, 배경은 조선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자, 금오신화가 무슨 뜻이냐면 5개의 귀신 나오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이 작품 5개엔 모두 비현실적인 귀신이 나와요. 이생규 장전도 마찬가지고요. 자,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죠. 한문으로 된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 전이라고 붙으면 글로 만든 거. 그리고 원래 이 작품의 이름은 금오신화고 금오신화의 5개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 자, 출발합니다. 이생은 남자 주인공 이름입니다. 그리고 규가 엿본다라는 뜻이에요. 몰래 엿본다. 그리고 장자는 담장이란 뜻입니다. 남자 주인공이 여자한테 한눈에 반해서 담장 넘어 그 여자를 엿본다는 사랑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부모 허락 없이는 사실은 못 사귀어요. 그래서 이 이생이라는 학생이 생자가 붙으면 보통 벼슬하지 않은 젊은 남자를 말하는데 지나가다가 여자 주인공을 보고 우와 행리 이쁘다 하고 쫓아가서 담벼락 너머로 몰래 엿본다는 약간 좀 오덕후 같은 그런 소설이 되겠죠? 올라갑니다. 자, 먼저 왼쪽에 정리된 걸 보면은 전기소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형광펜을 쳐주시고요. 이거 공식적인 명칭이에요. 여기서 기자는 기이할 기자입니다. 비현실적이란 얘기죠. 전기문 할 때 기록할 기자가 아니고 요게 기이할 기자입니다. 기이할 기자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전기소설은 아까 귀신 나온다고 했죠. 비현실적인 이야기고 플러스 꼭 비극적 결말 보편적으로 비극적 결말을 갖는 작품이고 이것도 모의고사인가 수능에 한번 나왔었어요. 전기소설의 특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알아두는 게 좋을 겁니다.
영웅 소설은 뭐죠? 뒤에 가서 배울 건데 영웅의 어떤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죠. 영웅의 모티프를 따라서 쭉 따라가는 거고 전기 소설은 이렇게 비현실적이면서 비극적 결말을 갖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문 소설 아까 설명한 거고 아직은 외우지 마세요. 그리고 고전 소설은 대부분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아까 전기 소설은 비극적으로 끝났다고 하고 전지적 작가 시점은 보편적이니까 굳이 형광펜 칠 필요 없고 만든 건 조선시대지만 배경은 고려입니다. 이 소설을 만든 건 조선이지만 작품 속 배경이 고려시대입니다. 자, 이 작품은 부모님 반대라는 현실의 제도, 그리고 홍건적의 난이라는 전쟁, 그리고 죽은 사람은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운명, 이 세 가지 제약으로 작품을 이끌어갑니다. 죽은 여자와 사랑을 나누는 독특한 작품이고요. 삽입시를 사용해서 이런 거는 웬만한 고전 소설에 다 들어있는 게 흥미를 유발하고 심리를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고 만남 이별을 반복하고 자 그리고 고전 소설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유교, 불교, 도교가 잘 섞여져 있습니다. 유교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성공하고 이런 삼광오륜을 말하고 불교는 다시 태어난다, 전생이 있다, 스님이 나온다. 자, 선은 도교인데 신선이 나오거나 선녀가 나오거나 이러면 신선 사상이고 참고로 신선은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연 속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신선되고 싶었겠어. 진시황도 신선되고 싶었죠. 멈춰놓고 필기합니다. 이게 동영상 강의의 완전 장점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죠. 자, 멈춰놓고 필기를 하는데 만남, 이별, 만남, 이별, 만남, 이별 세 번의 메커니즘으로 갑니다. 총 세 번의 메커니즘. 만남 세 번, 이별 세 번. 필기를 해두세요. 맨 처음에 만난 거는 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사랑에 빠지는 장면이고요. 부모 반대로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자가 상사병에 걸려서 죽게 되자 그 여자 쪽 부모님이 간절히 원해가지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여자가 죽게 되고요. 죽은 여자가 다시 돌아와서 둘이 사랑을 나누고 부모님 시체를 수습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 다음에 결국 죽은 사람이 계속 살아있는 사람 곁에 있을 수 없다는 작가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시 운명으로 저승으로 돌아가는 이렇게 독특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세 번의 이런 복잡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단순하고요. 액자식 구성도 아니고 역순행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쭉 읽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전 소설을 읽으면서 수능에서 어떤 고전 소설이 나오더라도 잘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는 거죠. 출발한다. 개성에 살던 이생이라는 젊은이가 도시네요. 이게 개성은 이게 고려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은 고려라는 거야. 고려시대. 이생이라는 젊은이가 그래요. 이 생자는 허생전할 때도 배웠지만 아직 벼슬 하지 않은 사람들. 앤드 플러스 이렇게 젊은이. 글 공부를 하러 다니다 귀족 집안의 최랑이라는 열나 예쁜 여자한테 뿅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담 너머로 발견하고 이게 제목과 관련이 있겠죠? 자, 매혹됩니다. 그래가지고 매혹된 나머지 뿅 간 나머지 사랑의 글을 던져서 예전에는 이렇게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 글을 이용해서 서로의 사랑을 구애를 했습니다. 담 너머로 던집니다. 그 뒤에 그들은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지만까지 끊어주시고요. 여기까지가 사실상 만남 1이 되겠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생의 아버지가 이제 사회적 제도인데요. 부모 반대가 사실은 실연의 요소죠. 부모님 반대는 지금도 하면요. 결혼 잘 못합니다. 지금도 반대하면 결혼 못해요. 이생의 아버지는 아들을 혼내고 너 이 새끼야 지금 부모님 허락 없이 쌍놈의 새끼야. 어? 여자한테 사랑에 빠져? 이 고려시대는 말이야 부모님이 허락해주는 사람하고만 사귀고 결혼해야 돼? 그래서 남자 새끼를 먼 시골로 내려보냈는데 이 새끼도 찐따야. 좀 저항하고 아닙니다 아버지 결혼하고 싶습니다 막 그래야 되는데 예 하고 내려가 버려요. 오히려 최랑이 더욱더 열정적인 사랑을 했는지 이별의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상사병을 앓게 되죠. 부모의 반대가 그만큼 커요 지금도. 딸이 아픈 원인을 알게 된 최랑의 부모는 또 동그라미 쳐줍니다. 현대 소설에서 배웠죠. 이생의 부모에게 그나마 이 부분은 좀 진보된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죠. 여자 쪽 부모는 남자 쪽 부모는 좀 보수적이고 이생의 부모에게 간절히 부탁해서
혼인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된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갔고 이생은 이야 지금으로 따지면 수능 시험인데 수능 시험 과거 시험 수능 시험에 고려 시대도 과거 시험이 있었네요. 그죠? 과거에 급제했다는 건 거의 뭐 1, 2등 했다는 거고 높은 벼슬에 오릅니다. 접소고 보이죠, 접소고. 딱 봐도 반전이 올 것 같은데 여기까지가 이제 자 정리합니다. 여기가 이생의 큰 병을 앓게 되는 부분이 이제 이별 원 그리고 높은 벼슬에 오르고 결혼한 게 다시 만남 투 그리고 얼마 안 돼요. 전쟁이 터지죠. 6.25 전쟁 같은 전쟁이 일어나. 이건 지금 부부는 흩어지고 이생은 피난 갔는데 와이프는 부인의 칼에 맞아 죽고 맙니다. 이것도 죽었어야지. 아니면 싸우다가 죽던가. 혼자 도망갔어. 응? 홍건전의 나는 황건적 아닙니다. 실제 역사를 반영했어요. 그래서 귀신 나오긴 하지만 그나마 가장 현실적입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최악이네요. 지금 만남, 이별까지 이렇게 두 번씩 왔고요. 이제 그러면 앞부분 줄거리이기 때문에 수능 시험은 항상 여기 이제 도적의 칼에 맞아 죽고 만다라는 마지막 장면 바로 뒤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이어집니다. 전체 줄거리 말고. 자, 그리고 이제 여자가 죽었어요. 이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아무튼 그 장소 별거 없지만 내모칩니다. 무조건. 수능은 이런 것도 이용해요. 목숨을 보존하다가 도적의 무리 황건적 새끼들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좀 어차피 줄일게요.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갔습니다.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먼저 찾아간 건 옛날에는 부모님하고 사실 와이프랑 같이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당연히 같이 살던 집으로 찾아가 봤겠죠. 그러나 집은 이미 전쟁으로 인해 다 타버리고 없었고 다시 아내의 집에 가보니 이번에는 또 이동 장소가 아내의 집 쪽이니까 와이프가 혹시 살았나 하고 친정집에 가본 거죠. 역시 쓸쓸하고 집안에는 쥐들이 우글거리고 새들만 지저귀일 뿐이었습니다. 이건 묘사입니다. 묘사. 자, 그럼 호칭은 바뀌었지만 그가 누구야? 이생이죠? 같은 사람을 이렇게 연결해주고 슬픔을 이기지 못해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인 게 인물의 내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작은 누각에 올라가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며 날이 저물도록 앉아서 지난날의 즐겁던 일을 생각해보니 너무 행복했었던 시절이 지금 완전히 사라져서 완전히 한바탕 꿈만 같았다. 이런 건 행복했었는데 깨보니 꿈이었다. 이런 걸 일장춘몽이라 그래요. 뭐 제망매가에서도 배웠듯이 인생무상이라고 해도 됩니다. 허무하다, 허망하다. 그렇게 좋았는데 긴 꿈만 같다. 꿈몽자죠. 원숭이 몽자가 아닙니다. 밤이 되자 자 이런 것도 약간 귀신 나타나는 약간 환상적인 설정을 해준 거야. 예. 배경 묘사가 있는데 약간 그렇다고 판타지는 아니고 환상적인 그래서 약간 귀신 나타나는 개연성을 주는 거죠. 낭아가 계단 낭자일 거예요. 계단 아래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서워. 그 소리는 먼 데서 차차 가까이 다가옵니다. 살펴보니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나옵니다. 이생은 그녀가 죽은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자 분명히 별표입니다. 친정집에도 가보고 여자 쪽 그리고 집에도 갔는데 아무튼 어떤 정보가 있었는지 디테일하게 설명은 안 해줬으나 여자가 죽었다는 걸 분명히 여기서 수능은 무조건 이 본문 보고 푸는 거예요. 알고 있죠? 그런데 너무나 사랑하고 반가움이 앞서서 의심하지 않고 말했다. 여기서 의심은 요거죠. 죽었는데 어떻게 왔지? 죽었는데 어떻게 왔지를 깜빡하고 부인은 어디로 피난하여 목숨을 보존했어 하고 이거 함정이야 함정.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죽은 거 알고 있는데 너무 반가워서 깜빡하고 어떻게 살아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생은 부인이 살아있는 걸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틀린 문제가 되는 거죠. 여인은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그 사정을 얘기했다. 뭐 이 중략된 부분은 이게 직결적인 내신 대비는 아니니까 여기는 뺐어요. 시간 관계상. 근데 아무튼 여자가 어떻게 죽게 됐고 어떻게 돌아왔는지 이런 걸 얘기할 겁니다. 요약적으로.
자, 이윽고 이야기가 이것도 웃긴 게 부모님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재산을 먼저 물어봤어요. 이게 좀 웃긴 부분이에요. 당신 죽을 때 우리 재산 어디로 어디다 갖다 놨어? 했더니 여인이 말합니다. 여인이 당연히 최랑이겠죠? 뭐 호칭이 자꾸 바뀌는데 뭐 공부할 때 뭐 어떻습니까? 다 연결하세요. 최랑이 저기 위에 있어 버리네. 이렇게 연결. 호칭이 바뀌죠?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고 산골짜기에 묻어두었으면 이 여자도 대단한 게 막 살해당하는데 뭐 재산은 다 지켰어요. 막 이러면서 막 땅 파가지고 집어넣고 막 하면서 몰래 뒤에다 숨겨놓고 그리고 두 번째 물어봅니다. 이생이 묻기를 우리 두 집 부모님 해골은 어디다 뒀어요? 근데 아까 분명히 재산은 숨겨놨다고 했는데 우리 두 집 부모님 해골은 버려뒀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 처음에 사랑을 방해해서 그 약간 짜증이 났는지 부모님 시체는 버려두고 재산은 숨겨두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 해고를 버려뒀으니까 음, 서로 쌓였던 이야기가 끝나고 부모님 그 주검을 수습하러 가야 되는 줄 알았더니 둘이 잠자리를 합니다. 아무튼 웃긴 작품이에요. 아무튼 사랑을 나누네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과 사랑을 나눈다 그래서 명혼 소설, 시체와 사랑한다 그래서 시의 소설 무섭죠? 과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좀비로 돌아왔을 때 다시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아무튼 이런 게 아까 밑에 잠깐 내려가 보면 이게 현대인한테도 읽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에 대비되는 주제, 즉 변함없는 사람과 의리를 지키는 사람. 이거는 뭐 현대인들도 원하는 거죠. 자기 뭐 남편이나 와이프가 바람피는 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자, 여인은 대답했다. 저승길은 피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만남 3였죠? 다시 만났잖아? 그럼 여기 이제 분명히 저승길은 피할 수 없다고 했으니 이별 3, 마지막 이별이 나올 거예요. 여자의 표정이 좀 안 좋으니까 남자애가 물어봤겠죠. 표정이 왜 그래? 여인은 대답했다. 저승길은 피할 수 없어요. 하느님께서 저와 난군의 인연이 끊어지지 않았고, 자, 이게 인연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잖아? 인연? 인연이란 말이 자꾸 나오면 이거는 불교적인 거예요. 아, 인연이다. 운명이다. 자, 이게 이제 다 나를 잠깐 환신시켜준 이유예요. 또라는 접속어가 있습니다.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접속어 조심하시고 전생에 아무런 죄가 없으므로 이게 두 번째입니다. 전생이란 말 나온 것도 불교죠. 전생에 우리는 악인이 아니었고 그래서 우리를 잠깐 절을 자 그래서 환생과 환신은 좀 달라요. 환신은 잠깐 몸을 빌려서 대화만 나누게 하고 오는 그런 정도 신과 함께 봤죠. 환신시켜 잠시 난군을 베어 시름을 풀게 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자 이게 작가의 가치관이야.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면서 산 사람을 유혹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서술형 문제로 많이 나와야 되신 때는 수능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작가의 사람의 삶과 죽음에 대한 가치관, 작가의 생사관은 뭐냐면 죽은 사람은 이승에 잠시 머물 수 있지만 하늘로 결국 영원히 있지 못하고 하늘로 돌아가야 한다. 저승으로 돌아가야 한다. 요게 이제 또 서술형 문제로 좀 나와요. 써주세요. 멈춰놓고. 그래서 시비 12는 시비 거는 게 아닙니다. 시비는 여자 종을 말해요. 확대해 보면 계집 여자가 있죠. 남자 종은 아니고 여자 종한테 명하여. 내가 봤을 때 이 여자 종도 귀신 같아. 그지? 서로 대화가 되니까 뭐 몸을 빌려서 그 말할 수 있는 건가? 아무튼 이리 오너라 하고 여자 종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 이렇게 중간에 심청전도 그렇고 이렇게 꼭 노래가 삽입돼요. 노래 삽입. 이 효과는 당연히 모의고사에 물어보는데 그 뮤지컬 같은 거죠. 그리고 본인이 지어 불렀고 이생에게 술 한 잔 권하며 이별 노래를 부릅니다. 자, 요 두 줄은 과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과거를 비유적으로 원앙새가 두 사람이 되겠죠. 원앙새가 원래
인꼬랑 원앙새가 잘 어울리는 부부 한 쌍인데 이생과 최랑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원앙이 짝을 이뤘다는 것은 과거에 도적대가 밀려와서 그렇게 됐다는 거니까 과거 사건이고, 그리고 이제 해골이 됐고 본인 자기 자신이죠. 하소연할 곳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당연히 심리 효과적, 그죠? 제시할 수 있고 간단하게 과거 사건을 제시할 수 있고 심리를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자기는 선녀도 이제 될 수 없다. 선녀는 영원히 사는 존재잖아, 자연 속에서. 그래서 선녀는 자기 자신을 비유한 거야. 될 수 없고, 깨진 거울, 소재를 통해서 원래 거울이 부부가 거울처럼 닮은 존재라고 하죠. 그래서 거울이 또 부부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깨졌다고 했으니 이것도 이제 이별한 상황을 사물로 표현을 했고, 마지막에 하리라 해가지고 미래를 또 암시합니다. 미래의 사건을 앞으로 우리는 나는 죽으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 같네요. 라고 해서 과거 사건도 요약했고, 미래 사건도 암시했고, 심리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그리고 소설의 단조로움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참신하다는 얘기죠. 그죠? 낭만적. 물론 이제 이것도 이별 노래고 여자가 죽었지만, 낭만적인 분위기와 서정적인 분위기, 이런 거 다 써놓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자가 노래 부르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결국 이생도 또한 슬퍼하다가 결국 이생은 최랑이 떠나고, 최랑의 유골, 아직 그 부모님 뼈는 수습했는데 그 여자친구 뼈는 수습을 못했었거든. 수습하고 나서 결국 슬퍼하다가 아내의 뒤를 따라 세상을 떠나고 만다. 그래서 약간 비극적으로 끝났죠. 왜 비극적으로 끝날까요? 이게 귀신과 사랑하는데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좀 너무, 그지? 그리하여 보통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은 끝이 그렇게 해피엔딩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이 변함없는 사랑을 다뤘다는 게 현대인들도 감동해서 작품을 읽게 되는 거죠. 멈춰서 문제 푸시고요. 문제 푸시고 답은 5번입니다. 일반적인 권선징악이 아니죠. 멈춰서 문제 푸세요. 나머지는 모두 맞고요. 2번. 자, 맨 앞이 이 부분이고 맨 마지막이 이 디귿이며, 그러니까 얘 아니면 얘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끝에 이제 부모님 반대로 일시적인 이별하는 게 이제 리을이니까 요거 두 개 중에 되겠죠. 그런데 홍건적의 난으로 최랑이 죽는 부분이 한 요쯤 껴 있으니까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괜찮아? 이렇게 푸는 거야. 멈춰놓고 푸세요. 자, 주제는 진정한 사랑이죠. 진정한 사랑은 지금 죽은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내용이니까 생사를 초월한다. 자, 그 다음에 4번. 삽입시의 효과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딱 보면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자, 그리고 화자의 인식 정서가 절망적이지 않은 걸 골라야 돼요. 이질적이란 단어 외우세요.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영원히 못 만난다라고 그 시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결국 도련님 곁이다. 이거는 뭐야? 내가 죽더라도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니까 이거는 거리감과 단절감과 절망감이 아니라서 1번입니다. 나머지는 뭐 이런 거 대답이 없다. 너무 너랑 나랑 사이가 차이가 난다. 거리가 너무 멀다. 그리고 부르는 소리는 들리는데 내 목소리는 미치지 못한다. 다 단절감 느끼죠? 됐죠? 근데 이제 1번만 당신 곁이다 했기 때문에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6번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이게 딱 봐도 최랑과의 사랑을 단념하려는 이게 헛소리죠. 너무 쉽습니다. 이게 문제는 연습 문제라서 쉬우니까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작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작품은 구운몽입니다. 구운몽은 일단 제목 자체가 많이 알려줘요. 구가 인물 9명, 중요한 인물 9명, 중심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 운이 눈으로 봤을 때는 구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질 순 없죠. 그래서 허무함을 상징한다고 해서 사자성어, 아까 우리 앞 시간에 잠깐 나왔었죠. 긴 꿈만 같았다.
인생무상이라는 주제를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몽자가 이 작품이 꿈꿨다 인생무상이죠. 이 작품이 꿈을 꿨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환몽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몽자가 구조,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 구조 이렇게 제목 자체 정말 잘 지었어요. 조선시대 만중이 형님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잠깐 멈춰 써주시고 오른쪽에 이제 메커니즘을 잠깐 볼게요. 이 작품은 일단은 몽자료 소설입니다. 다시 태어날 때 이제 정자로 태어나가지고 다시 아기 때부터 아기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몽자 이렇게 외우면 돼요. 몽유록은 태어났을 때 내 모습 그대로 갑니다. 꿈 꿨을 때 내 모습 그대로 가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 28살이니까 미안합니다. 그래서 28인데 꿈을 꾸면 28로 돌아가요. 근데 몽자류는 다시 애기로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몽구조, 몽자류 소설, 그리고 딱 봐도 액자식 구성이 되죠. 입체 구성입니다. 고전 소설인데 불구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엄청난 분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말을 좋아하셔가지고 한자보다는 순우리말을 좀 많이 사용해서 지었고 그러다 보니 국문 소설입니다. 백성들이 많이 읽고 이런 교훈을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자, 먼저 이 작품은 하늘나라가 오히려 주인공한테는 현실이에요. 원래 있었던 곳을 현실이라고 하고 꿈이 땅 중국인 땅이 오히려 꿈입니다. 신기하죠? 하늘나라가 현실이고 오히려 땅이 꿈이에요. 비현실적인 세계입니다. 주인공한테는. 그래서 땅으로 내려와서 꿈이었고 하늘나라는 불교적인 세상이자 도교적인 세상 선녀 나오고요. 스님들 나오고 부처님 나오고 그리고 오히려 지상이 꿈에서 이제 얘가 영웅적인 일상을 살거든요. 그렇다고 조심할 점이 이 작품이 영웅 소설은 아닙니다. 영웅 소설은 기이한 출생, 어릴 적 실현, 그리고 조력자의 도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메커니즘이 조금은 있지만 이 작품을 어, 영웅 소설로 명칭을 박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 조심하시고요. 유교적인 쭉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권력, 돈, 여자를 모두 얻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할아버지가 되어 인생 무상을 느끼면서 꿈에서 다시 깨서 꿈속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가는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고요. 꿈속에서도 잠깐 또 꿈을 꿔서 현실을 잠깐 보고 오기도 합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작품이라서 수능에도 충분히 등장할 수 있고 올해 수능에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내신 때도 필수 작품이니까 잠깐 멈춰서 써주시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 보기 전에 왼쪽에 이 작품을 백성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말을 썼고 김만중 아저씨, 정철 아저씨는 양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말을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국문으로 만들었고 앞에서 배웠던 이생규장전은 한문 소설입니다. 양반 소설이란 말이 양반이 만들었고 양반들이 좀 많이 읽었습니다. 자, 몽자류 아까 했고 전기적은 아까도 이생규정전에서 했듯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기록하는 전기문의 기자가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진다. 비현실적이다라고 하는 거고 역시나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그러니까 운영전이라고 1인칭이 가끔 있을 때도 있는데 고전 소설은 그냥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만든 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고 우리나라 문화가 들어가 있지만 배경은 중국하고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뭔가 돌려 말할 때 중국이 좋지 않을까요? 이생규장전은 우리나라 사람이 조선시대 때 만들었지만 배경이 고려 우리나라였죠 결국은. 근데 이 작품은 배경이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중국이 그 당시에 또 강대국이기도 했고 사대주의였기도 했고 그래서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우리나라 작품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겁니다. 자, 인생무상이 주제고요. 결국 불교가 짱이다 뭐 이런 내용이고 환몽구조 꿈 갔다가 돌아오는 거. 그 다음에 유교, 불교, 도교가 역시나 이생규장전처럼 다 들어가 있지만 불교가 메인이라는 거. 그리고 공사상이 텅 비었다. 모든 거는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허무한 것이다, 인생은.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마라.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단답형 문제로 많이 내더라고요. 읽겠습니다. 자, 자, 육관대사가 딱 봐도 이제 삼장법사 비슷한 스승이에요, 스승. 그리고 제자 성지는 이름 자체가 진리를 성공한다, 완성한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진리 완성을 줄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춘향이는 봄의 향기, 이몽룡은 용꿈을 꾼다. 뭐 이것처럼 이름이 약간 복선이에요. 사건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성진이란 애가 꿈을 꿨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걸 미리 알려주죠. 주인공입니다. 하늘나라 이름은 성진이에요. 자, 스승님의 심부름으로 용왕, 드래곤킹이네요. 물고기 아닙니까? 아무튼 용왕한테 갔다. 동쪽에 사는 용왕, 또 뭐 서쪽에 사는 용왕, 용왕도 여러 명이 있나 봐요. 동정 용왕이 갔다가 이거 추방 원인 1이에요. 스님은 술 마시면 안 되거든요. 꿈으로 추방되는 추방 원인 1. 돌아오는 길에 위부인의 시녀 8명의 선녀와 위부인은 또 선녀의 리더예요. 선녀 킹, 선녀의 우두머리 좀 이상한데 우두머리라고 할까? 리더라고 할까? 아무튼 위부인 그러니까 불교의 지금 위쪽 지금 약간 목사, 스님 물어본다면 육관대사고 도교의 스님, 목사 그러면 위부인이죠. 아무튼 성지는 육관대사의 제자고 팔선녀는 위부인의 시녀들인데 팔선녀와 만나 서로 희롱합니다. 이게 또 이제 추방 원인이에요. 여자 만나서 매혹돼요. 졸라 이쁘다. 사귀고 싶다. 하고 이게 이유 2, 추방 이유 2입니다. 하나는 술 마셨고 심부름 갔다 오다가 또 하나는 여자들한테 관심을 갖습니다. 이유 성진은 속세의 부귀의 영화를 원한다. 이게 사실은 추방의 가장 중요한 이유죠. 나 괜히 스님 됐나? 내가 이제 숙소에 갔으면 돈도 많이 벌고 포르쉐 타고 다니고 그럴 텐데, 괜히 스킨헤드하고 괜히 스님 됐나 하고 술 먹었죠. 여자 꼬셨죠. 여자한테 흔들렸죠. 세 번째는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욕망을 갖다가 육관대사한테 혼나고 너는 너랑 선녀도 그런 존재가 아닌데 너랑 선녀 8명은 안 되겠다? 어? 넌 안 되게 추방시켜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지옥 갔다가 양소유로 환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몽자류. 얘는 이제 전혀 자기가 성진이었던 걸 기억 못해요. 이게 이제 지상의 이름이에요. 이름이 바뀌죠? 양씨 아들로 태어났다는 얘기고, 소유도 뜻이 잠깐 논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꿈에서 곧 깰 거라는 걸 또 암시하고 주인공 이름입니다. 이름이, 그러니까 아무튼 양소유가 하늘나라에선 성진이다. 음? 환생합니다. 얘는 아예 다시 태어나죠. 성진은 팔선녀를 우와 처첩제도 이게 중국에도 있었지만 처첩제도가 반영돼 있네요. 좋은 게 아니에요. 어? 와이프 한 명도 감당이 안 되는데 음, 여자친구랑 이거 보통은 이제 싸우거든요. 음? 근데 이 작품은 그런 건 없고요.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는 건 종교적으로 유교예요. 성공해야 출장 입상이라고 하고요. 성공을 사자성어로 입신양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출장 입상 같은 뜻이에요. 나가서는 장군, 들어와서는 국회의원, 재상, 장상을 줄인 말이기도 하고요. 유교는 성공해야 효도를 하죠. 부모님이 여러분들 학원 보내는 것도 그런 거고. 인생무상을 느끼는 건 불교입니다. 모든 건 허무한 것이다. 공사상. 자, 그래서 앞부분 줄거리이기 때문에 인생무상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이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죠? 아까 배웠습니다. 자, 본인 이름을 본인이 부르고 있어. 속록이 배고파요. 뭐 이런 것처럼. 자기, 나는 이러지. 소유는, 여기 이제 아랫동네 이제 이름입니다. 줄거리를 잠깐 얘기해 보면, 이제 오늘이 이 작품의 지금 요 부분이 양소유 생일이에요. 할아버지가 돼가고 있는 생일이면 기뻐해야 되는데, 쓸쓸한 표정을 지으니까 그 8명의 여자친구, 하늘나라에서는 팔선녀, 팔선녀, 땅에서는 여친, 그지? 그래서 이 8명이 물어봅니다. 아니, 오빠, 아니, 남편, 아니, 남친, 아니, 오늘처럼 좋은 날에 왜 이렇게 쓸쓸해 보여요? 하자. 이 형광펜 친 얘기를 할 거예요. 나는 원래 하남 땅 배옷 입은 선비였다. 포이지사라고 해가지고 평범한 선비란 소리예요. 요즘에는 사자성어가 추세가 아니라서 포의지사 내신 대비하는 사람은 쓰세요. 포의지사 선비사 포가 배옷이에요. 자, 아무튼 나는 평범한 새끼였는데 천자, 이게 천자, 황제. 우리나라 왕은 천자라고 잘 안 해요. 상이라고 하고 주상전하라고 하고 천자가 나오면 이게 황제예요, 보통. 하늘의 자식. 그래서 딱 봐도 이제 황제가 떴다는 건 명나라
즉 중국이 배경입니다. 명나라가 우리 친구죠. 청나라가 적군이고 천자의 은혜를 입어 벼슬이 장상 아까 여기 했죠? 출장 입상 벼슬이 장상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졸라 성공했다는 뜻이고 이 제자는 여러 명이란 뜻입니다. 내가 외워라 하는 거 아니면 외우지 마세요. 여러 낭자들 이 여러 낭자들이 바로 위부인의 팔선녀들이 땅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저 8명도 꿈을 꿔서 성진이랑 만난 거고 양소희랑 만난 거고 양소희도 꿈을 꿔서 저 8명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덟 그 9명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 그때는 다시 기억을 해요. 9명이 동시에 꿈을 꿔서 서로 사귀는 거죠. 미쳤죠? 여러 낭자가 서로 조차 따라 은정이 100년이 하루 같다. 즉, 난 지금 좀 사실은 행복한 상황인 건 맞다. 100년이 하루 같다는 게 너무 행복해서 시간이 빠르다라는 뜻이죠. 거꾸로 하면 하루가 100년 같다는 건 지겹다. 100년이 하루 같다. 지금 행복하다. 그런데 만일 전생에 인연이 있고, 자, 이런 거 다 불교죠. 수견이 인연입니다. 모두 그 인연이 끝나면, 이 진짜가 끝진짜예요. 끝진짜. 끝나면. 각각 제자리로 돌아가면 천지의 떳떳한 일이다. 즉, 우리의 인연이 끝나면 이별하게 되어 있다. 각각 돌아간다는 것은 이별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0년, 우리 지금 가정하고 있어요. 우리 100년 후 높은 누각이 무너지고, 굽은 연못이 메어지고, 연못이면 연못, 이게 구부러진 연못이 이제 땅이 물이 없어져서 메어지고, 노래 부르고 춤추던 땅이 이미 변하여, 즉 가정하는 겁니다. 미래에 100년 뒤에는 우리가 놀던 곳이, 지금 여기서 높은 데가 누각 같은 데 있죠. 정자. 할머니, 할아버지들 앉아서 막걸리 드시는데, 그게 약간 높으면 대라 그래요. 경포대. 그럼 여기가 지금 현재 얘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현재 장소죠. 근데 100년 후면 여기도 없어질 거고 이 앞에 있는 연못도 없어질 거고 춤추고 놀던 이 지금 파티했던 땅도 변할 거고 그리고 거친 산이 돼 버릴 거고 시든 풀이 돼 버릴 건데 이때 초부와 목동이 평범한 사람들이 장삼이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오르내리며 여기 와가지고 탄식하며 말하되 미래를 가정하는 거야. 야, 이곳이 양승상, 자, 호칭이 바뀌었죠? 얘가 양소유입니다. 얘가 지금 계급이 승상이거든. 승상이 임금님 오른팔이야. 그래서 이렇게 한 칸 띄어져 있으면 계급이다. 여기가 양씨는 다 아빠 아니면 양소유인데 양소유 아빠는 이제 떠나버렸고 양자 들어가면 다 남자 주인공. 양승상과 여러 명의 낭자들과 더불어 놀던 곳이다. 놀던 곳. 과거형을 쓰고 있죠? 놀던. 자, 승상의 북이 멋진 부자된 모습과 여러 낭자의 아름다운 모습은 이제 어디 갔어? 할 거다. 어찌 인생이 더덥지 아니할까? 이게 뭔 말이냐면, 야, 지금은 좋지만, 100년 지나면 우리 다 뼈가루가 돼가지고 우리 무덤에 묻힐 텐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러겠지. 아, 이 잘생기고 예쁘고 부자였던 사람들. 죽으면 끝 아니냐? 인생이 덧없다. 허무하지 않니? 솔직히 이건 나는 좀 그래요. 그럼 못하러 태어나요. 당장 현실을 즐겨야죠. 약간 좀 양서유가 좀 과해요. 생일이면 그날그날을 즐기면서 살면 되죠. 너무 인생 무상에 젖어 있어요. 야, 지금은 좋지만 말이야. 우리 100년 후면 여기 다 없어지고 평범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야, 이 훌륭했던 사람들 어디 갔냐? 우리가 경복궁 놀러 갔을 때 느끼는 거죠.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야, 여기서 이 왕하고 이런 사람들 진짜 권력이 엄청났겠다. 근데 다 어디 갔어? 허무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하는 말이 내가 생각하니 세상에는 유교와 도교와 불교가 여러 종류 중에 높으니 이른바 이 세 가지 종교를 삼교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 종교가 있었겠지만 유교, 도교, 불교가 짱이다. 여러 종류 두음법칙 써가지고 유라고 한 거야. 제일 훌륭하다. 그런데 유교는 훌륭하긴 하지만 살아있을 때 일과 죽은 다음에 유명할 뿐이고 그럼 요게 이제 유교의 한계가 있어요.
살아있을 때만 유명하고 죽은 다음엔 그냥 껍데기뿐인 이름이 아니냐. 그리고 신선사상, 즉 도교는 왜 한계가 있냐면 예로부터 신선된 사람이 없다. 뭐 진시황도 되고 싶었으나 못 됐고 한무제도 현종제라는 사람도 다 신선되고 싶었지만 얻지 못하지 않았냐. 그 사람을 볼 것이다. 내가 치사가 아니라 정치에서 은퇴한 이후에 나는 밤에 잠만 들면 자꾸 방석 위에서 스님으로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인대요. 이게 바로 몽중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위에서 스킨헤드한 고등학생인데 여기는 지금 내가 지금 할아버지잖아. 근데 여기서 잠깐 꿈속에서 꿈을 꾸면 자꾸 원래 있던 곳이 보인다는 얘기야. 자기 여기 포단이 방석이야. 스님들 앉아서 기도하는 방석. 내가 자꾸 방석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니 이 반드시 불교랑 인연이 있는 것 같다. 자, 다른 거 세 가지 종교가 다 훌륭하긴 하지만 나는 지금 아무리 봐도 불교랑 인연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 장차 고사 인용한 거예요. 중국 사람들 고사 인용. 장자방이 제자고 적송자가 스승이었나 봐. 옛날 이야기에. 마치 장자방이 적송자라는 스승을 따라감을 규칙으로 하여 나도 그것을 본받아. 좀 어렵죠? 본받아. 순 우리말을 좋아하지만 고사 인용이라든지 종교 이름 얘기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한자가 들어갑니다. 나는 불교랑 인연이 있는 것 같다. 장자방이라는 사람이 적송자라는 스승을 따라 스님이 된 걸 따라서 나 역시도 집을 버리고 스승님을 적송자 같은 스승님을 구하여 남해를 건너 깨달음을 얻어. 자, 여기서 관음이 이제 그 부처님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부처님을 결국 찾아낼 거고 또 5대에 올라 높은 5개의 옛날 전설의 누각에 올라 문수보살이라는 보살님을 만나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목숨이 아닙니다. 도리를 얻어 불교의 깨달음을 얻어 깨달음 도리도 이제 깨달음이죠. 진세 앞에서 배웠습니다. 이 진자가 먼지 진자예요. 먼지 세상 즉 속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락은 감정이에요. 감정. 즐거울 낙과 슬플 뭐 고통의 고자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그 뛰어넘으려고 하니 근데 그러니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쉽게 얘기하면 나는 스님이 될 거다. 불교랑 인연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좋은 스님 찾아 떠날 거다.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 만날 거다. 영원한 깨달음을 얻어서 이 속세를 뛰어넘으려 한다. 그런데 이 너희들과 여러 명의 여자들과 더불어 반평생을 살았다가 하루아침에 너희들과 자 이거야 얘가 우울한 이유 두 번째 이별하려 하니 당연히 내 노래 불렀나 봐 슬프다 슬픔이 담겨있다 그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오늘 생일인데 왜 이렇게 쓸쓸해 보이죠? 인생이 허무하다 그리고 난 부처님 스님이 될 거다 그래서 스님이 되려면 너희랑 헤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슬프다 이 말을 더럽게 어렵게 한 거죠 자 선생님이 이 정도 했으니까 이해가 안 가면 다시 읽어보세요 자 그때쯤 갑자기 하늘나라에 있던 이 사람 육관대사가 변신을 해가지고 비현실이죠. 성진의 즉 양소유의 꿈속에 나타납니다. 비현실입니다. 호련은 갑자기란 뜻이고 갑자기 돌길에 막대기 던지는 흥을 깨는 소리가 나길래 괴이하게 여기어 생각하되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이거 양소유의 내면이죠. 내면 서술을 한다는 것도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올라오지? 지금 생일 파티하고 있는데 한 스님이 호승이 나이 드신 스님이 얘가 바로 육관대사야. 육관대사가 성진의 꿈에 나타난 거야. 양소유의 꿈에 나타난 거라고. 눈썹이 열라 길고 묘사죠. 눈이 맑고 얼굴이 좀 특이하게 생겼더라. 엄숙히 좌상에 이르러 지금 앉아있는 의자 앞에 와서 승상을 보고 이제 땅에서는 양승상이 더 높은 계급을 갖고 있죠. 호승은 그냥 스님일 뿐이고 양소유 주인공입니다. 보고 예를 올리며 말하기를 자연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대승상님을 뵙습니다 하고 존댓말을, 원래 위에서는 더 높은 사람인데 아래서는 스님이니까. 그랬더니 승상이 보통 사람은 아닌 줄 알고 이제 어이고, 이는 뭔가 반대말이 평인이에요. 평인, 평범한 사람. 뭔가 다른 특별한 사람인 줄 알고 황급히, 방금 또 스님 된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 내 스승 될 만한 존재인가 하면서 황급히 대답하며 말하기를, 선생님께서는 어디서 오신 분입니까? 여기서 사부는 그냥 선생님이란 뜻인데, 이거는 본인이 육간대사라는 걸 전혀 모르고, 보통 이런 거 있잖아. 저 선생님 잠깐 내릴게요 하고 이제 비켜달라고 할 때도 쓸 수 있는 말이니까, 그냥 또 아까 분명히 스승 만나서 여기서 적송자라는 훌륭한 스승 만난다고 했으니 혹시 본인의 스승일 수도 있으니 선생님이라고 한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어디서 오신 분입니까? 호승이 웃고 말하기를, 평생 함께한 옛날 사람, 자, 옛날 사람이죠, 옛날 사람. 옛 인연이 있는 사람을 몰라보니 귀한 사람일수록, 귀는 지금 양소입니다. 귀한 사람일수록 이즘이 많다는 말이 옳군요. 자, 여기서 이즘이, 이런 거 몰라도 되고요. 이즘이 있단 말이 옳군요. 이렇게 읽어도 되는데 잘 까먹는다. 잘 된 사람은 힘들었던 과거를 잘 잊는다. 속담으로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죠. 야, 잘 나가시다 보니까 옛날 일을 다 까먹으셨나 보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저 기억 안 나세요? 야, 귀한 사람일수록 옛날에 힘들었던 시절을 까먹는다더니, 에? 했더니 승상이 다시 보니 과연 얼굴이 좀 익숙하긴 하거늘 갑자기, 호련한 갑작입니다. 그 위에도 있었죠? 갑자기 깨달아, 깨쳐. 능파랑자, 8명의 여자친구 와이프 중에 한 명인데 얘도 되게 웃겨요. 이 여자친구는 꿈에서 데리고 온 여자입니다. 비현실이죠. 벌써 이 전체가 비현실이지만 아까 내가 몽중몽 얘기했죠. 얘가 꿈속에 잠깐 전쟁을 참가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은 지금 현실이 원래 위에고 꿈이 지금 지상인데, 지상의 꿈속에서 또 꿈을 잠깐 꿔가지고 하늘나라의 어떤 용왕을 도와주고 그 용왕의 딸이 능파랑자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데리고 온 여자입니다. 선생님도 꿈속에서 여자랑 사귀어 본 적이 있거든? 처음 본 여자야. 보통 그게 처녀 귀신이래. 근데 그 꿈속에 있는 여자를 현실로 데리고 올 수가 없죠. 이 능파랑자는 꿈속에 있는 여자를 현실로 데리고 온 거예요. 능파랑자를 돌아보며, 야, 잠깐만. 능파랑자, 잠깐 와봐. 내가 예전에 토번에 가서 전쟁을 할 때, 토번은 나쁜 놈들, 적의 적국. 그러니까 꿈속의 적국이에요, 적국. 정벌 할 때 꿈에 동정용궁에 간 적이 있었는데, 이거 동정용왕은 현실에서도 잠깐 심부름 가서 술 얻어먹은 용왕인데, 동정용국에 가서 잔치하고 돌아오는 길에, 꿈속이니까 이게 몽중몽이다. 꿈속에 또 꿈 꿔서 용궁에 간 적이 있잖아. 돌아오는 길에 잠깐 남악이라는 어떤 산을 봤는데, 그때 한 스님이 교회처럼 앉아서 강의를 했는데, 혹시 그때 그 할아버지가 지금 여기 서 있는 노화상이냐 하니까, 여기 지금 보면 호승, 선생님 형광펜 쳐볼게요. 호승, 한화상은 꿈속에서 육관대사, 그리고 그때 내가 잠깐 봤던 할아버지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냐고 형광펜 친 사람이 모두 같은 호칭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야, 꿈속에 내가 잠깐 저 멀리서 강의를 하고 있는 어떤 스님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분 아니야? 그러니까 능파랑자가 맞아요. 호승이 박장대소하고 가로되 맞아요. 비록 맞으나 몽중몽 꿈속에서 잠깐 만나본 일은 생각하고 우리가 10년 동안 같이 지낸 일은 알지 못하니 누가 당신을 양장원, 또 호칭 바뀌었죠? 장원급제 했어가지고 양장원, 양승상 호칭이 바뀌는 겁니다.
누가 당신을 똑똑하다고 합니까? 했더니 아니 저는 당신하고 만난 적이 없죠. 저는 10년 동안 계속 집에서 엄마랑 공부만 했는데 저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줬어. 뚱장빵장장 뭔하 하니까 갑자기 둥둥닥 두둥둥두당딱 그 구름이 막 끼면서 승상이 정신 나가는 어떤 마법을 봅니다. 이 부분이 다시 깨어나는 부분인데 아니 선생님 어찌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마술로 저를 장난치십니까? 했는데 말이 끝마치자 아까 왔던 그 스승님이 온데간데 없고 좌우를 둘러보니 여자친구들도 없고 그리고 그 높은 누각과 본인이 갖고 있는 많은 아파트들이 일시에 없어지고 자기 몸은 다시 스님이 된 거죠. 이 포단이 아까 저 위에 있었던 어, 포단 여기 보이죠? 여기 방석 스님들 기도하는 방석에 앉았으며 향로의 불이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에 이미 비치었더라. 자, 그러니까 뭐야? 아주 짧은 꿈이었다는 건데 스스로 몸을 만져보니 다시 원래의 모습인 염주가 걸려 있었고 머리를 만지니 이게 이제 뭐 몇십 년 동안의 인생을 겪었잖아, 꿈에서. 그런데 머리가 방금 깎은 것처럼 까칠까칠했으니 방금 스킨헤드 하고 잠깐 요만큼 자랐다는 얘기니까 아주 짧은 꿈이었다는 얘기죠. 인생 전체를 꿈꿨지만 짧은 꿈이었어. 완전히 다시 작은 스님의 몸이 돼버렸다. 얘가 바로 성진이자 땅속에서 양소였죠. 다시 그 대승상의 위험 있는 모습이 아주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니니 얘는 양소유. 둘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 비로소 자기 몸이 다시 연화도량이라는 곳에 성진 행자인 걸 알았죠. 뭐야? 돌아왔네? 처음에 스승님한테 혼나서 지옥 근처로 갔다가 인생에 환생하여 양씨 아들이 되어 요약적으로 나오죠. 요약적. 처음에 스승에서 혼나서 지옥 갔다가 인생을 환생해서 양씨의 아들이 되어 장원급제 전국 1등하고 한리막사까 이거 계급 이름이겠죠. 이것도 사실은 이제 높은 계급 있는 사람을 다 한리막사라고 했는데 출장 입상 아까 배웠습니다. 나가서는 장군 들어와서는 재상 성공한다는 뜻이에요. 입신양명하고 똑같습니다. 공명신태도 마찬가지. 그리고 두 명의 와이프와 6명의 두 명의 와이프는 또 공주예요. 신분이. 그리고 6명의 양자들과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 꿈이었다. 이게 바로 뭐야? 일장 아까 이생규정 전에도 나왔죠? 일장 춘몽이 되는 거야. 춘몽. 자, 마음에 이 반드시 사부가 나의 잘못된 자, 여기서 염려는 생각, 나의 생각이 잘못됨을 알고 그릇된 것인 줄 알고 잘못된 거는 스님으로서 술 마셨죠. 여자 원하죠. 돈, 권력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나로 하여금 이 꿈을 꾸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헛된 것인 줄. 우리 스승님이 나를 꿈으로써 깨닫게 해줬구나. 대리만족 한번 해보니까 어떻더냐? 다 겪어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너 자꾸 몇십억, 몇십억, 몇백억, 몇백억 갖고 싶다 하더니 꿈으로 가져보니 어떻디? 다 부질없는 거였습니다. 이제 깨달았느냐?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물론 뒷부분에 스승님한테 한 번 더 혼나는 부분이 나와요. 꿈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스승님이 네가 꾼 것이 꿈이라고 생각하느냐? 되게 멋있죠. 즉 꿈이지만 꿈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진짜 겪은 것처럼 생각을 해라. 한 번 더 혼납니다. 그리고 8명의 여자들이 나타나요. 다 스킨헤드하고 다 스님이 됩니다. 그리고 성진은 육관대사의 대를 물려받아서 법통을 물려받고 하늘나라의 불교를 약간 이제 부처님이 된 건 아니고 지배하는 어떤 존재가 돼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합니다. 자, 결국 이 작품의 주제는 미련 갖지 마라. 너무 권력 욕심, 돈 욕심, 계급 욕심 갖지 마라. 인생이라는 것은 죽어서 돌아가면 하나의 육신, 뼈밖에 없는 거고 빈몸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너무 집착하지 말고 현실에서 하루하루 즐겨라. 그런 주제 아니겠습니까? 멈춰놓고 문제 풀고 채점하겠습니다. 자, 멈춰놓고 풀었죠? 바로 답을 봅니다. 7번 답은 2번인 게 당연히
인물의 대화, 행동이 중심이고 시간 역전은 없습니다. 역순행은 아니에요. 꿈을 꿨을 뿐 1인칭 시점이라뇨. 전지적 작가입니다. 인물 간의 갈등 없어요. 막 성진이랑 스승이랑 맞짱 뜨고 막 막대기 뺏어서 때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서술자가 달라지는 건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병신과 머저리 같은 거예요. 8번 정답은 5번인데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몽자류, 자식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스승님한테 혼나서 쫓겨난 거죠. 자, 9번 전기성 깨어나는 부분이죠. 구름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납니다. 스승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똥 싸바우 와우 하니까 이제 구름이 둥둥 닥터당 하면서 바뀌는 부분이 나고 얘는 아예 하늘 나라만 나오기 때문에 5번이라고 하면 안 돼요. 깨어나는 부분입니다. 현재형이죠, 이게. 자, 그 다음에 10번은 1번이고요. 11번. 자, 보세요. 깨달음을 얻은 공간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까지는 당신 누구세요? 했습니다. 깨닫고 나서, 아, 이 분명 스승님이 이 꿈을 꾸게 하셨구나 하고 맨 마지막 부분, 현실로 돌아온 다음에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5번, 스스로 깨닫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에서 깨닫는다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거죠. 뿅뿅. 3에서 깨닫습니다. 12번 정답은 4번. 상대를 왜 제압해요? 자, 일단은 이 세종학원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 지금 미강도 그렇고 진도는 아무튼 여기까지 나왔고 하나를 더 찍어버리면 또 1시간 반이 되니까 가볍게 이 정도 하고 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고 필기 잘 해오세요. 앞부분에 있는 답은 지금 할까? 잠깐 앞부분에 있는 고전시 답을 잠깐 멈춰서 일단 체크하자. 하고 와서 질문하면 돼. 1번 우리 앞에 있는 어느 행상인의 정읍사랑 처용과 빨리 풀어보면 가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딱 보면 이제 남녀 상열지사가 야한 노래입니다. 막 껴안고 뽀뽀하고 키스하고 그런 노래가 아니라 남편 기다리는 건전한 노래라서 이게 이제 이건 고려가요입니다. 고려가요. 잘 써놓으세요. 남자 여자의 그런 거 있잖아요. 야한 거. 2번 정답은 뭐 남편 원망하진 않아요? 나머진 모두 맞으니까 외우세요. 3번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아롱드리는 꼭 필요한 표현이 아니고요. 디디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뭐뭐 할까 두렵다란 뜻이니까 기억나죠? 그래서 요거는 답이 5번입니다. 4번 정답은 성숙한 이미지랑 상관없고 안전함, 소망의 대상이지 여성의 성수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5번 정답은 3번 우리나라 최초의 정형시간 19채 한가 8줄짜리 한가가 아니라 19채입니다. 처형가는 8구체예요. 6번 방금 한 것처럼 잘못된 거 고쳐주세요. 가장 완성된 형태도 19채라서 안 돼요. 지금 8줄짜리입니다. 처형가는. 그리고 시간적 배경은 달밤이고 공간적 배경은 서울이라고 했기 때문에 배경설화 없이도 알 수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에 정치, 치정, 즉 사랑 싸움이 아닙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체념적 정서가 아닌 것은 딱 봐도 4번이죠. 말투를 보세요. 지금 형광펜 친 거는 가셨는데 어쩔 수 없죠. 맞아서 운다. 서럽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운명 어쩔 수 없지인데 얘는 딱 봐도 말투가 체념의 말투는 좀 아니에요. 그 다음 배웠던 제막매가 답 부르겠습니다. 8번 정답은 5번입니다. 과거지향이라뇨. 어, 과거를 지향하고 현실의 모습을 비판하는 그런 작품이 아니라 한기파랑과 기파랑 예찬하는 노래입니다. 자, 9번. 자, 달, 기억나? 물, 조약돌, 잣나무 가지는 모두 기파랑을 상징하는데 흰 구름은 허망함, 좀 서방종토로 떠나는 존재를 의미하므로 가장 다른 것, 이질적이란 단어 외우라고 했죠? 다르다. 자, 10번. 가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 난 당신을 예찬합니다. 기파랑이에요, 대상이. 그리고 당신을 쫓겠습니다. 존나라죠 해서 미래지향적이죠. 성찰도 아니고 갈등도 아니고 비판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죠. 11번 요게 바로 양주동 해석 대화하는 부분인데 밑에 있는 건 설명을 해줬습니다. 얘는 달이 말한 거예요. 이건 달이 말한 거고 얘는 둘 다 말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화자가 질문한 거고 얘는 달이 대답한 거고 얘는 둘 다가 됩니다.
정답은 5번인데, 가나는 특정 상대를 청자로 하여 말하는 방식. 여기서 특정 상대를 청자로 한 거 가에는 어디냐면 꽃가리여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기파랑이었죠. 기파랑이여 하고 얘는 기파랑을 불러 제꼈고 여기는 달을 불러 제꼈어요. 달아 했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돼 있고 자기 자신을 청자로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설득도 아니고 스스로에게 묻고 답한 게 아니라 달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라니요. 헛소리입니다. 답은 5번. 자, 12번 정답은 1번인데 불교의 교리를 알리기 위해 지은 글이 아니죠. 쉬워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망매가. 자, 정답은 2번인데 제망매가를 보면 은근히 동일한 구절 반복이 없어요. 보세요. 자, 그리고 오랜 투병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죽었기 때문에 간다는 말도 못하고 갔습니다. 자, 그 다음 청산불곡 답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거 지금 딱 보면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인데 물론 양반이 썼다는 그런 썰도 있지만 이 작품 자체가 관념적인 내용이 두드러진 것도 아니고 사대부들의 노래라고 보면 안 되죠. 사대부가 불렀을 가능성이 있지만 고려가요 자체는 평민들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유력한 건 유랑민의 노래가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4번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에 나타난 화자의 삶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독을 즐기다니요. 이거는 소설가 구보에서 구보가 자기 최면 걸었을 때 나온 거고 오히려 너무 고독해서 현실을 떠나는 청산에서 실패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상적 공간으로 도피하고자 한 거 맞죠? 하지만 막상 가보니 이상적 공간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건 돌. 기억나죠? 누구를 맞추려던 돌이냐? 돌이 운명을 상징했던 거 기억나니? 제가 동경하는 공간은 맞았었어요. 마음이 통하는 대상, 고독의 시간. 근데 속세에 대한 희망이 아닙니다. 답은 4번. 바다도 청산과 같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속세에 대한 희망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나마 시름을 일시적으로 달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근데 책이 띄어쓰기가 좀 엔터를 잘못 쳐서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띄어쓰기를 체크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던 생 이무든 쟁긴데 가장 적절한 것은 보면 여기 딱 보면 갈던 밭이니까 유랑민이 잘 어울리죠? 그리고 이별한 여인으로 봤으면 당연히 가버린 새니까 떠나간 님. 그치? 뭐 새로운 님이라니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변방의 병사로 쓰인다면 병기가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나무에서 우는 새 보면 눈물 짓는다. 기운이 빠져 없이 아래를 본다. 고독과 절망감, 서로를 향해 쓰레기 같은 문제죠. 4번이었죠. 술을 마시며 고뇌를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는 했다가 아니라 하려는. 자, 그리고 후렴구는 먼저 해봤죠. 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반영되지 않는, 즉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나머지 형광펜은 암기하세요. 후렴구의 효과였습니다. 자, 21번. 여기는 자연 친화적 공간이고 청사는 약간 도피처이죠. 그죠? 그래서 멈춰 있다, 움직인다. 그리고 여기 이제 B가 긍정적인 건 오케이. 근데 청산이 부정적이다. 결국 결론적으로는 고독했기 때문에 2번이 맞죠? 좋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공간이 청산이 맞았어요. 고독해가지고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곳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부족한 진도 다 했고요. 그 뒤에 남은 유충렬전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은 선생님이 수업 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